자, 보시죠. 자, 이제 231쪽입니다. 제2절 환지의 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환지의 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이 제도의 취지가 뭔지 해설부터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기본 그림으로는 가고 있습니다만 그 그림을 바꿔서 그리도록 하죠. 이 동그라미 하나의 그림으로는 이것저것을 다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종전토지 모양이 다음과 같다고 보죠. 그러니까 땅이 여러 개 이제 조각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사업을 하면서 구획 변경 다 생기겠습니다만 그것까지 다 하면은 너무 많이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종전토지에 A가 비슷한 땅 규모로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가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으로 위치 결정.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 실시 계획, 설계도 확정. 다음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을 세웁니다. 환지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구획 변경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이쪽에 공공시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공공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이쪽에 채비지가 정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A한테 땅을 4개 갖고 있으니까 A가 죄송합니다. 6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6개를 갖고 있었는데 A에게 3개를 줘야죠. 그런데 구청 땅 한가운데다가 A 땅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땅이 1, 2, 3 있었으면 옛날 땅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3개 어디를 줘야 되고요. 1, 2, 3 땅을 주게 됩니다. 정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2개를 갖고 있었으니까 1개, 옛날 땅 3, 4번 자리에 가까운 쪽으로 4번 땅을 주게 됩니다. 환지 계획이죠. 계획이니까 나중에 줄게 하는 거죠. 아직은 삽도 안 된 상태죠. 그냥 3번 땅 주인은 누구예요? 지금 B인 겁니다. 나중에 A한테 줄게 하는 거죠. 계획 3개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뒤에 환지 처분까지를 아셔야 이해가 편해지시겠죠. 근데 우선은 가보시자고요.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공사 끝이 있으면 그로부터 60일 안에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처분하게 됩니다. 넘겨주게 됩니다.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준다는 것을 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환지처분을 하게 되면 그러면 환지처분한다고 발표하면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부로 환지계획에 정해진 대로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현실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땅이 있으면 1, 2, 3 땅 주인이 누가 되는 거고요. A가 되는 거고 4번 땅 주인이 B가 됩니다. 각각의 소유자가 되고 소유권에 기초해서 그 땅들을 다 뭐 할 수 있고요.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사람이 쓰고 있지 않은 땅 같으면 도면에다 정해놓고 사업에서 넘겨주면 이제 새 땅이 됐고 쓰면 되죠. 예를 들면 폐, 염전 쓰지 않는 곳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쓰고 있는 곳이었다고 치죠. 여기가 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 3번 땅을 보시죠. 3번 땅 종전토지 소유자이고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B이죠. 밤 12시까지는 3번 땅 주인은 B라고요. 근데 3번 땅은 누가 받기로 되어 있어요? A가 받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번 땅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농사 짓는 곳인데 농사 짓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시자고요. 환지 처분이 6월 30일 날 밤 12시에 마무리된다고 치자고요. 근데 B, 그게 농사를 짓겠냐고요. 벼농사요. 농사 짓고 있다가 3, 4번 땅이 B 땅이죠. 근데 농사를 짓고 있다가 6월 30일 밤 12시가 되면 B는 이제 4번 땅 소유자만 4번 땅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가지고 되는 거죠. 3번 땅은 A한테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밥 먹고 나서 6월 30일 저녁밥 먹고 남의 땅에다가 될 땅에다가 쓰레기 남겨두면 안 되니까 저녁밥 먹고 나서 3번 땅에 있던 벼 다 뽑아다가 4번 땅에다 갖다 꽂을 거냐고요. 들어가냐고요. 꽂히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의 농사를 포기할 겁니다. 3번 땅 받을 사람은 A죠. A지만 아직 이 밤 12시까지는 6월 30일 밤 12시까지는 자기 땅이 아닌 거죠. 남의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면 B가 뭐라 부를 거고요? 도둑놈이라고 부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3번 땅이 죽게 되는 거죠. 지금 땅 주인은 곧 자기 땅 아니니까 안 쓸 거고 땅 받을 사람은
아직은 자기 땅 아니니까 못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지 예정지라고 하는 걸 정해서 그러니까 이 3번 땅에 대해서 나중에 환지 받을 사람에게 사용 수익을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3번 땅은 A에게 환지 받기로 정해져 있고 나중에 환지 받을 땅이잖아요. 3번 땅은 A에게 환지 예정지인 겁니다. 3번 땅은 B에게는 지금은 자기 땅이지만 곧 자기 땅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3번 땅은 B에게는 종전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정해서 그 이름을 그냥 행정처분 이름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A에게 저 3번 땅에 대해서 A에게 사용 수익을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사용 수익을 시작하게 되니까 B는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사용 수익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사용 수익이 A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B는 나가는 거고요. A가 들어와서 쓰기 시작하는 거죠. 환지 예정지가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일이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A가 쓰고 그래서 뭐 벽시 불리고 못 찌고 못 내고 농사를 짓고 있다가 밤 12시에 온전하게 소유권 행사하기 위해서 뭐만 더 얹어받으면 되고요. 처분권만 더 얹어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밤 12시에 사용수익 처분을 한 방에 넘겨주는 겁니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환지계획에 정해진 사람에게 뭘 땡겨주고요. 사용수익을 땡겨주고 밤 12시에 6월 30일 밤 12시에 처분권을 얹어줘서 부드럽게 이어지게 하는 거죠.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게 합니다. 이게 환지 예정지 지정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가지 그런 목적을 위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목적이 사용수익을 땡겨준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는 사용수익 못한다. 나가라가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해설이 231쪽에 있었습니다. 설명 쭉 드렸으니까 그 설명 지금 들으신 거 이해하시면 되고 아니면 문장 한번 보셔도 되고요. 본 내용 계속 가시죠. 232쪽 굵은 2번 환지 예정 지정과 절차.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도시개발과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환지가 소유권 기타 권리를 다 넘기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 토지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타 권리자도 가서 쓸 자리들을 찾아 맞춰줘야죠. 그림의 모든 걸 그릴 수는 없습니다. 환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좀 모자라다고요. 아니면 또 관련된 곳에서 환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환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러면 큰 서점 가면 환지책이 있어요. 가장 얇은 책이 800쪽짜리 2권이에요. 800쪽짜리 2권이 가장 얇은 책입니다.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 자리가 처해 있는 이러저러한 조건, 또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 엄청 복잡해지는 거죠.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여기도 A1 소유자, A2, A3 기타 권리자들도 같이 자리를 잡아줘 가는 겁니다. B1 소유자, B2, B3 기타 권리자들도 같이 자리를 잡아가 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 면적,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야 된다. 여기는 발표하면 며칠 그런 거 아니고요.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환지계획에 정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수익이 변경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의 사용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괄호 동그라미 2번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다. 효력 발생 시기까지만 얘기하면은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사용수익이 딱 시작되는 거고요. 괄호 동그라미 3번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즉 띄엄띄엄 사용수익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누어서 사용수익 시기를 따로따로 정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4번 생략하고요. 굵은 3번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의 효과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한 거죠. 3-1번 환지 예정지 지정받은 자는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지정받은 A가 환지 예정지 처분이 있었으니까
사용수익 하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환지증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에 대한 3번 땅을 종전 토지라고 부르는 건 누구예요? B1, B2 등을 얘기하는 거죠.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증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6월 30일 밤 12시까지 기억번 위 4번 땅에 대해서는요. 옛날 땅 주인 누구요? B. 환지계획이 정해진 거 누구요? B. 나중에 누가 받을 거고요? B.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환지증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니은번 3번 토지요. 옛날 땅 주인 B. 환지계획이 정해진 게 A죠. 그래서 이 3번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B는 3번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할 수 없다. 누가 사용수익을 하게 되니까요? A가 사용수익을 하게 되니까요. 동그라미 2번 똑같은 말입니다. 3-2번 두 번째요. 그러니까 채비지 용도로 지정되면 이를 사용수익 처분도 할 수 있다.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증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다. 채비지에 대해서 다른 규정이 없으면 채비지는 사업과 비용을 위한 땅이죠.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땅이니까 당연히 시행자가 받아가게 됩니다. 시행자에게 주기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시행자가 주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채비지를 그러니까 시행자가 사용수익한다고 하면은 사용수익만 하고 있다가 밤 12시에 처분해서 그 땅을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이 끝났는데요. 그러면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비지는 그 땅을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할 거니까 채비지는 처분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여기서 이 기간들이 상당히 지금 기간이 계속 경과되는 거고요. 뭐 그림이라 붙여놓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땅을 팔아야 그 돈 갖고 사업을 진행을 할 거죠. 채비지에 대해서만큼은 처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3번 233조경 임대료 증감 청구와 권리 포기가 있습니다. 보시죠. 이 3, 4번 땅을 그러니까 그 그림 C와 같이 3번 땅 찌끔 4번 땅 많이 걸려서 C가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D와 같이 3번 땅 많이 4번 땅 찌끔 걸쳐서 땅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나 D가 땅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환지증지가 지정되면 A가 사용수익을 하게 되죠. 그러면 C의 선순위 임차권, 그러니까 A가 새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사용수익 권한, 뭐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C의 민법에 기초한 선순위, 일지 오래된 그러니까 임차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시작되는 공법에 의한 A의 사용수익 권리가 있습니다. 뭐가 앞서요? 예전부터 있었던 거요? 그게 아니죠. 아싸! 공법입니다. 민법보다 공법이 앞서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민법은 1차 과목이고 공법은 2차 과목이어서 공법은 이제 비리비리합니다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공법이 앞장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A가 그 땅을 사용수익하게 됩니다. 그러면 C는 요만큼 못 쓰게 됐잖아요. 못 쓰게 됐으니까 그만큼 깎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뭐 100만 원 내고 있었으면 30만 원 깎아달라. 깎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D로 보면은 아예 땅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땅을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돌리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임차권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 환지증지가 지정된 경우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으로 임차권 목적인 토지 그다음에 지역권에 대한 승역지 이용이 증대거나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 지료 밖의 상류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C 요만큼은 쓸 수 있는데 조금을 못 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되면 계약 조건에 불구하고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D를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 땅을 못 쓰게 된 겁니다. 임차권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 환지증지가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지역권 임차권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점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하는 자는 그로 인한 손실 보상하여 줄 것을 D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보증금 그러니까 이용에 대한 보증금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B한테 줬었죠. 땅 소유자에게 줬지만 소유자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내미 시집 보냈는데 다 썼죠. 갯돈 탈려면 아직도 6달 남았습니다. 땅 주인한테 달라고 해봤자 복잡하니까 누구한테요? 시행자에게 달라고 해서 시행자가 주고 시행자가 나중에 B한테 받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점,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점. 권리포기 계약 해지하는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 손실 보상한 시행자는 죄송합니다. 해당 토지 건축물 소유자나 이익받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뭐 표준말로 하면 깎아 달라, 돌려 달라. 그러면 이제 얘기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투리로 하자고요. 깎아도 돌리도 몇 글자요? 6글자. 며칠이요? 60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3번 환제증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 환제증지가 없으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그때 그 CD 상황이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임대료, 지료, 사용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으며 권리 포기,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그 동그라미 4번 그 둘 중에 환제증지가 있으면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환제증지가 없으면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60일 안에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쪽이요. 234쪽에 3-4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며 3, 4번 B 땅이죠. 자기 땅에다 건물 지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자기 땅에 건물 지어서 쓰고 있었는데 환제증지가 지정되면 3번 땅을 A가 사용수익 하는 거죠. 사용수익 하는데 뭐가 걸려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 쓰고 있는 건물이 우선요. A의 사용수익이 우선요. 아싸. A의 사용수익이 우선이라고요. 공법이 우선이라고요.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사용수익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걷어낼 수는 없고 개인이 개인권 손댈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그러니까 철거, 이전,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환제정지를 지정하거나 그러니까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정지시키는 경우, 기반시설 변경 폐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에 있는 건축물 등 장애물 등을 이전, 제거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미리 특특,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시행자가 건축물 장애물 이전, 제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단 소유자,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이를 공고해야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 철거하는 날부터 늦어도 2개월 전에는 그러니까 통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여기는 깎아도 돌리도 60일이죠. 근데 주거용, 사람 살고 있는 건물이었는데 그걸 아무 얘기도 없이 와서 딱 철거해 보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속 터져 주거용. 그래서 주거용은 알려줘야죠.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니까 얼마 전에요? 2월 전에는 통지를 하라고요. 뭐 부끄러운 건 그러니까 그쪽도 아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거 날짜 갖고는 시험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60일과 2월에 어느 정도의 그런 고상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1월 한 달 중에 짧은 거는 2월 달에 28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7달은 31일도 있는 거죠. 아무튼 여기는 60일, 그러니까 2개월입니다. 깎아도 돌리도 6글자 60일. 그러니까 주거용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니까 2월 전에는 통지를 해야 된다까지가 있습니다. 환제정지죠. 환제정지의 주 목적, 사용수익을 땡겨주는 것과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채비지에 대해서 처분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사용수익 변경으로 생기는 그러니까 임차권자의 권리 조정 또 아니면 그 사용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니까 장애물 등의 제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4번 다음 쪽이요. 235쪽에 공적 주체는 환제정지 지정 전에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읽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왔고 이제 236쪽에 그러니까 환지 처분입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계획 3개를 확정했습니다. 계획 3개를 확정하고 그 다음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 중간에 환지 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설계도대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설계도대로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 마무리 즈음에 시행자가 나 할 만큼 했는데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와서들 얘기들 하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그러면 공고를 하고 사람들이 와서 서류를 보고 열람, 공람을 하고 라면 박스에다가 의견서를 내고 그다음에 타당한 얘기가 있으면 반영하고 반영했다 안 했다 통보하는 그런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이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준공검사 신청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완전히 다 끝났다. 설계도대로 확실히 마무리가 됐다고 해서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이 사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법이 엉망입니다. 법이 엉망이어서요. 법 51조에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거고요. 시행자가 공사 마무리할 즈음에 할 얘기 있는 사람들 와서들 얘기들 하시오라고 하는 법 40조에 공사가 완료됐으니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는 공고가 있어요. 공사 완료 공고, 공사 완료 공고. 하늘과 땅 차이고 전혀 다른 겁니다. 아무튼 그런 맥들을 잡으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놓치고 가끔 뭐 이상한 모의고사 문제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것들은 뭐 초점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업이 다 끝났으면 이제 새 땅 넘겨줘야죠. 뭐 여기는 뭐 서두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전에 개발되지 않은 곳이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1호부터 60일 안에 이제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환지계에게 정해진 대로 넘겨주면 됩니다. 환지계에게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는 것을 처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환지 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지 처분. 그러면 저 그림으로 보면 저기 있었던 환지계에게 정해졌던 이 내용이 현실화가 되는 거죠. 여기 1번 땅 A에게 주겠다. 여기 15번 땅 B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게 계획이었는데 이제 현실화돼서 A가 1번 땅, B가 15번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한테 1번 땅을 넘겨줘야죠. A한테 1번 땅을 어떻게 줘요? 끈으로 끌고 가요? 리어카에다 싣고 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택배회사에다 부탁을 해요? 땅이라 움직이지가 않네요. 뭐 하면 되냐면 환지 처분한다고 공고하면 됩니다. 이미 환지계획에 정해져 있었죠. 자, 이제 환지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환지계획대로 넘겨줍니다. 공고하면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공고한 날 밤 12시에 자동방으로 A는 1번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상식과 다른 거죠. 우리가 지금 부동산 상식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내용을 보시는 거죠. 정해져 있었으니까 넘겨준다. 발표만 하면 그날 밤 12시에 자동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거 하나가 처음 제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좀 여셔야 되는 거죠. 이제 보겠습니다. 1-1번. 시행자가 공람 절차를 거친다.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를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소유자 이해관계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위 공람기간에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내야 한다. 1-2번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어 끝났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고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 이 공사완료 공고와 이 공사완료 공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다음 쪽이요. 237쪽에 1-3번 환지처분 절차가 있습니다. 넘겨준다고요.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 외의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그리고 지정권자가 인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알려한다. 환지 계획대로 넘겨줘야 된다. 그럼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저 환지 계획대로 넘겨주려면 환지 계획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미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던 거죠. 저기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에 정해졌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토지 상태가 A, B 등이 있었고요. A가 300제곱미터 갖고 있었다. 근데 A에게 150에다가 50 더 얹어서 200제곱미터 한 필지를 맞춰준다. 다 정해져 있었죠. 그거 알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미 알고 있던 거 확인하고 사업의 명칭, 환지 처분일 등을 공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그런 문장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하려면 새 땅 넘겨주려면
공고해야 된다. 공고하면 새 땅 넘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밤 12시에 A는 새 땅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행자가 A에게 새 땅을 주는 겁니다. 환지를 교부한다고 하는, 교부라고 하는 거죠. 주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되죠. 이 50에 대한 돈 받아내야죠. 그러니까 청산금이 밤 12시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지계획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환지계획대로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 환지계획대로 넘어갑니다. 언제요? 밤 12시요. 동그라미 3번 환지계획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요. 넘어갈 게 없으면 밤 12시에 꽥 죽는다. 그냥 뭐 뻔한 겁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5번 그 자리에 남아있는다. 동그라미 6번 그 자리에 남아있는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굵은 2번 환지처분의 효과 1, 2-1번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이 1번 땅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날 0시부터 그래서 다음 날부터 다음 날 0시부터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가 있을 날 밤 12시에 종전의 토지로 본다. 뭘 봐요? 보는 게 아니라 간주, 종전 토지와 똑같다. 여기는 101번 땅 300제곱미터였고 여기는 1번 땅 200제곱미터인데 뭐가 똑같아요? 모양도 다르고 그다음에 면적도 다르잖아요. 모양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게 하려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한 거죠. 뭐가 그러면 똑같다고요? 권리요. A에 이 땅에 붙어있던 소유권과 기타 권리가 이 땅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권리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권리가 똑같이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2-2번 동그라미 1번 환지계획에 따라 입체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환지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여기에 C가 있었습니다. C는 여기에 들어서는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고요. 그러면 C는 여기까지는 밤 12시까지는 토지 소유자였고 밤 12시에 뭐가 주인이 돼요? 아파트 주인이 되는 거죠. 토지의 소유권을 입체환지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의 공유지분 아파트 한 채 주인이 된다.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인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C의 소유권 넘어왔습니다. 소유권이 아파트 소유권으로 넘어왔죠. C 땅에 붙어 있었던 기타 권리들이 있는데 기타 권리 중에서 뭐만 넘어간다고요? 저당권만 넘어간다고요. 동그라미 1번 소유권 기타 권리가 다 넘어가지만 얘는 저당권만 넘어간다. 왜 그러냐면 여기 C에 대한 임차권이 있었다고 치죠. C 땅 빌려서 과수원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C가 아파트 한 채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임차권도 넘어가게 되면 그 임차인 이제 C 아파트 들어가세요. 거기 문간방에다가 흙 뿌려놓고 물 저벅저벅 부어놓고 거기다 벼농사를 지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새 콘크리트에 대한 저당권으로 넘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돈만 받아가면 되니까. 그게 토지냐 콘크리트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 새 콘크리트에 대한 임차권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2-3번 보류지 채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여기에 공적인 땅 정해졌습니다. 공적인 땅 있었으면 환지계획이 정해져 있었고 환지계획대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원시 취득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기타 권리가 없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만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2-3번에 동그라미 1번 채비지는 사업비용이니까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에 밤 12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네, 동그라미 2번 단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라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칠판 저쪽을 보시죠. 칠판 이쪽에 환지예정지 목적과 효과로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채비지는 처분할 수 있다. 처분했죠. 누가 그러면 돈 받고 파는 겁니다. 돈 주고 산 사람이 있죠. 그건 민법 186조 사고 판 거니까 그건 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여기는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을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요. 양 2-4번요.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여기에 D가 있었는데 D는 새 땅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D에 있던 권리는 밤 12시까지 있다가 밤 12시에 새 땅으로 넘어갈 게 없잖아요. 밤 12시에 꽥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0시나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밤 12시나 똑같은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권리의 방향에 대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요. 얘는 있어 오다가 이 밤 12시에 없어진다.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동그라미 1, 2, 3은 새칠로가 더 중요한 거죠. 밤 12시부터 다음 날부터 다음 날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5번 행정상 재판상 처분. 먼저 셋째 줄 보시죠. 괄호 환지는 종전 토지에 대한 사적 권리를 새 토지로 옮기는 것이지 도로명 주소 등 행정구조물로 옮겨 갖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 어느 누가 땅 갖고 있었습니다. 이가 땅 갖고 있는데 이가 이쪽 땅을 받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 이 집 주소가 뭐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번호가 딱 아무튼 자기 마음에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데 요 땅 새 주소는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러면 그 옛날 땅 이 주소 뜯어다 주셔. 돼요? 안 되죠. 주소를 뜯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2-5번 환지처분 효과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의 전소, 그러니까 주소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달싹 달라붙어 있는 거죠. 전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소는 뜯어갈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2-6번 기타 권리 중에 어지간하면 다 넘어가지만 땅에 달싹 달라붙어 있는 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유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끝나는 날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지역권은 그 자리에 달싹 붙어 있는 거죠. 뭐 승역지, 요역지 그 민법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옮겨 다닐 수는 없죠. 지역권은 존속한다. 그런데 주로 통행을 위한 지역권이 많이 있는데 개발 사업을 하면서 맹지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거잖아요.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유지시킬 필요가 없죠. 밤 12시에 자동방으로 소멸한다. 환지처분의 효과 환지교부 6가지를 보신 겁니다. 환지계획대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넘어갈 게 없으니까 꽥 죽는다. 남아있는다. 2가지. 언제요? 밤 12시요. 굵은 3번 환지처분의 효과 2. 청산금. A가 300. 그런데 150에다가 50 더 준 요 돈이 청산금이죠. 3-1번 동그라미 1번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 부족, 부는 종전토지 및 환지, 유지면 토수리환,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옛날 땅, 새 땅 이것저것 다 따져서 가격을 정한다. 동그라미 2번 청산금은 환지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환지계획 작성 전에는 청산금을 계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사업이 다 끝나야 환지계획 작성 때에는 청산금을 계산할 수 없고 사업이 다 끝나야 청산금을 계산할 수 있다. 칠판 저쪽을 보시죠. 칠판 저쪽에서요. A가 예전에 300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에서 A에게 150에다가 50 더 얹어줄게. 이 50에 대한 돈이 청산금이 되는 거죠. 이때 계산이 돼요?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모래값, 기름값, 철분값 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하니까 이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업이 다 끝나야 계산이 되죠. 사업이 다 끝나고 며칠 동안 기회를 줬어요. 60일 동안 기회를 줬죠. 그래서 60일 동안 계산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그게 50에 대한 돈 10만 원씩 500만 원이다. 법률적으로 확정되는 게 밤 12시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동그라미 2번에다가 결정이라고 써놨잖아요. 결정과 확정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국어 상식에서는요. 근데 처음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때쯤 계산을 사업이 끝나고 환지처분 하기까지 그 사이에 계산을 하고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날 밤 12시에 확정이 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청산금은 환지처분 하는 때에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밤 12시에 확정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동그라미 3번이요. 신청동의 부지정, 과수토지 부지정,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새 땅 안 받기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여기까지 잡고 할 수도 있지만 미리 돈 줘서 내보낼 수도 있는 거죠. 3-2번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한 방에 주고받는 게 원칙. 덩어리가 크니까 끊어서 주고받을 수도 있다. 동그라미 3번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의 채권 소멸 시효는 기본이 10년입니다만 행정법에서는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4번 환지 등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사통 다 넘겨줬어요. 근데 처분을 위해서라도 등기는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데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로부터 14일 안에 등기를 해야 된다. 굵은 4번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굵은 5번 기타 사항형 임대료 증감 청구와 권리 포기 계약 해지는 환제 증제가 있으면 그때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안에 환제 증제가 없으면 이때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고일부터 60일 안에 주고받고 해야 된다가 있었고요. 5-2번 생략하고요. 5-3번 감가 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태고 쪽에 한번 나온 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청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에 토지가액 총액이 사업 시행 중에 토지가액 총액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감가 보상금을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에 개인 땅 80, 공적인 땅 20이 있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거기에 개인 땅 40, 공적인 땅 60이 들어섰다고 치죠. 개발 사업을 했는데 토지가액 총액이 줄어들어요. 사업을 하는데 땅에다 돈을 들이부어요? 땅에서 돈을 캐내가요? 땅에다 돈을 들이부었는데 왜 줄어들어요? 어느 경우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국 평균이 새 땅값이 9.3배, 10배가 뛰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특별한 곳은 옛날 땅값 10,000원, 여기 사업 끝나고 땅값 15,000원입니다. 개발 사업을 했으니까 땅값은 오르긴 했는데 전국 평균은 10배인데 여기는 1.5배밖에 안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여기에 쓰레기, 소각장, 납골당, 화장장, 묘지시설 그런 것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많이 오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누가 한다고요? 행정청이 할 때죠. 행여 조합이 사업을 하면서 그 동네에다가 쓰레기, 소각장, 납골당, 화장시설, 묘지 관련 시설 이런 거 넣어놓고 써요. 조합장 덕성마루당에서 쫓겨나는 거죠. 조합이 할 리가 없고 행정청이 할 때요. 그러면 이때 가격이 개인 땅값, 도로는 가격이 없죠. 경부고속도로 그 대전 인터체인지 근방에 거기에 한 평 얼마 주면 고속도로 한가운데 한 평 얼마 주면 사요?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쪽은 가격이 없는 겁니다. 개인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이 지금 8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얼마가 되는 거고요. 뛰긴 했지만 이러저러한 시설 때문에 조금밖에 안 올라서 60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차액 20을 주라고요. 이쪽에 주라는 겁니다. 행정청 시행자는 사업 시행 후에 토지가액 총액이 60, 시행 전에 토지가액 총액이 80, 20이 줄어들게 됐죠. 그러면 그 20에 대한 돈을 감가보상금이라고 해서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한다. 특별한 경우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발사업의 환지까지가 마무리가 된 거고요. 다음 이제 6장, 241쪽에 6장이 있는데 굵은 1번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초점 아니고 굵은 2번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청에서 국민에게 돈을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런데 2-2번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자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에서 돈 빌려 썼습니다. 이자 비싸게 줘요? 싸게 줘요? 싸게 주죠. 근데 그러면 왜 빌려줘요? 무슨 큰 이익을 받으니까요. 다음 쪽 보시면 242쪽에 작은 1, 2, 3 그 괄호 국채, 지방채는 이율이 낮다. 공적 자금 확보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뭔가 큰 이익을 보는 자에게 낮은 이율의 채권을 사게 해서 그 이익의 일부를 회수하려는 제도이다.
그 위에 있는 작은 1, 2, 3. 이 사람들 큰 이익을 보는 사람입니다. 싼 이자로 국가에, 그러니까 지방에 돈 좀 빌려준다고 해서 뭐 손해보는 사람들 아니라고요. 1번,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그러니까 공적 시행자와 공사, 도급계약 체결하는 자, 관급공사 땄다고요. 만고 땡이죠. 그러니까 부도 위험 없잖아요. 어마요 100% 현찰이죠. 다 끝나요. 돈 받아요. 중간중간 사진 찍어 보내면 바로바로 제깍 현금 입금되는 거죠. 만고 땡입니다. 2번 민간 시행자. 민간이 사적인 개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공적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 국토계획법 개발 행위 가운데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은 자 산손되는 것도 큰 이익이 되는 거니까 사업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싼 이자 지방 채권 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취지면 됐고요. 굵은 3번, 굵은 4번 시험의 초점들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개발법의 이제 환지 예정지와 환지 처분을 보셨죠. 환지에서 개발법 6문제, 개발계획에서 3문제, 그 다음에 환지에서 2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2문제 중에 그러니까 서당어리가 있는 거죠. 환지 쪽이에요.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이 있는데 그 단어가 빨리 혀에서 나오시면 내용은 어려운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내용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단어들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도 걸리시는 분들이 적잖아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 밤 12시, 그것이 연결이 안 되면은, 아이고, 어렵죠. 또 심지어는 그걸 또 제대로 해석을 못한 그런 모의고사 문제들도 많은데,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이상한 문제들은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요. 아무튼,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해하시려면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또 내용을 봐가시면서 단어를 보시니까 방법은 나선형 발전이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큰 어려움 없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해서 개발법 6문제 출제되는 개발법 내용을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